프리마켓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SL이 26% 급등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아 ST도 17% 상승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이원이 10% 올라서고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5% 상승하고 있고 지난주 강했던 제주은행 오늘도 4%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건 서부 T&D로 30%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확인을 함께 해주셔야겠고요. 굴포존이 1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노머스가 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뷰노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성금요일 휴장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2+2 형식, 즉 재무와 통상 수장들이 함께 만나는 통상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협상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오늘은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보합권 근처에서 약보합하는 종목들 포착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7%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0.42% 하락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비와 동력을 모두 개선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죠. 연비는 45%, 출력은 19% 상향시켜서 내년에 42개의 신차를 국내외에 쏟아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이 주가는 현대차가 3%대, 기아는 2.7%대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약보합으로 전환을 한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거의 85만 원 선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방산과 조선주에 대해서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도 환율과 수익성 개선을 토대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24일이죠.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HD현대중공업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할 때 거래량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밖에 제주은행이라든지 아바강 컴퍼니 같은 정출사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분위기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하나에너지 등 3개사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참여에 결의했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강했던 테마죠. 비만 치료제주와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STO도 정규장까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해보고 또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4월 8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인데 지금 현재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파우더를 글로벌 의료기기 1위사인 메드트로닉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오히려 시장 좀 하락해서 저점 기회로 보고 잡아드린 자리가 바로 4월 8일 이 자리인데요. 지금 이 추천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장기 관점에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그 다음 목표가 5만 원까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4월 8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비만 치료제주죠. 펩트론인데 수익률이 지금 70%가 넘었고요. 4월 9일 공략주는 GNC 에너지로 37%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에는 항상 암학회 관련된 종목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점에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면서 저점 매수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까지 양쪽으로 같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좋은 상승 좀 보여줬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4월에는 이런 바이오, 특히 암학회 관련된 종목 플러스 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저점에서 지금 19만 2천 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하시되 20만 원대까지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요새 AI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서 데이터 센터 종목 같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단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2만 원대에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눌림이 나오는 이후에 3만 원, 4만 원대까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가장 큰 일정은 한미 관세 협상일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부터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와 미국, 이 양국의 재무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여러 카드 주고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나인우 파트너님, 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번 주 좀 LNG와 탄소 포집에 관심을 두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못 간다 하더라도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유 있게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미국 LNG 정책의 확대 이런 수혜, 무엇보다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무역 협상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알래스카 LNG 구매 확대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새 정부 친환경 정책에서 탄소 포집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AI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르면서 과열권에 접었었거든요. 근데 이 LNG하고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지난주 다른 섹터도 오를 때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관심해 주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면서 관심주는 에어레인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에어레인이 이제 LNG 정책 확대라는 그런 수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LNG하고 탄소 포집 둘 다 갖고 가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LNG 정제와 탄소 포집 기체 분리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LNG와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섹터들 과열권에 접었을 때 이쪽 섹터는 눌림을 받았거든요. 자, 고점 대비 지금 15%가량 빠진 자리에서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 음선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양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이쪽 섹터에서 유망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방송 끝에서 추천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레인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배터리 관련 소식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에서는 새 먹거리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즉 EREV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배터리 업계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현상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아마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캐즘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한 하반기 정도나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EREV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르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터리를 먼저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동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고 그 엔진에서 다시 한번 또 충전을 해서 또 배터리를 채우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체계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기차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을 가는 완성체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캐즘을 조금 극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충전 없이 어떤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엔진 환경을 여전히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그런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케어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자동차 업체들이 파고 나갈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중국에서는 지금 ER/EV가 약 130만 대 이상 좀 판매가 되면서 2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특히 삼성 SK온 같은 국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ER/EV 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아무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목표로 좀 잡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그 사이에 있는 기술이 바로 ER/EV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탑머티리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LFP 대장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러니까 당장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캐즘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캐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내연기관이 중심인데 전기차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조금씩 저점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배터리사하고 10년간 1.2조 계약을 맺었고 특히 KGI와 이제 삼성 스펙9과 스펙 합병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KGI 특별히 이 업체가 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겠다라는 이슈까지 한번 더 점검을 하신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4,000원대에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인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한 번 더 관심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플립칩 볼 그리드 어웨이 FCBJ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기판보다 이제 회로도 많이 쌓을 수 있고 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꼽히고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LG노텍이 이 FCBJ 사업을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AI 자동화 공정도 도입하고 생산성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LG노텍 주가 자체는 좀 약세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LG노텍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무엇보다 LG이노텍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이런 관세, 반도체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작용이 돼서 좀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 악재들 그리고 반도체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상존하긴 하지만 저는 피크아웃 단계에 좀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특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너무 악재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FCBGA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쪽에서 LG이노텍이 신사업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앞으로 AI 산업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과매도권, 특히 이 바닥, 급격한 하락을 불러오고 바닥을 다져주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가져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행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중국 무비자 정책 기대 그리고 황금연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여행과 카지노주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올해 이제 5월에도 좀 연휴가 있고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긴 연휴가 좀 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여행 관련된 카지노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황금 연휴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최근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롯데관광, SMCNC 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많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 계엄이라든지 그동안의 탄핵 관련된 이슈들이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고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부터는 특히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혹시 이제 방한을 하게 됐을 때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체 관광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혀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엔터라든지 여행 또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단체 관광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더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붙여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카지노 종목들 있고 많이 올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유통 관련주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 그리고 면세까지 같이 있는 신세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년 이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1,357억 원을 시장 기대치를 좀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백화점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19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게 월봉상으로도 많이 눌려 있으니까요. 길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은 MSCI의 편입 기대감 커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목표가 오른 방산 리포트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 리포트입니다. 길게 보면 가장 눈부시다는 LIG 넥스원 목표가 2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 여력 20%인데요. 천궁2를 바탕으로 한 중동 수출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본격적인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요. 엘셈으로 이어지는 수출 파이프라인도 구축 중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업이익은 매년 2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2027년 영업이익은 5,110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장기 투자 매력 아주 높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이 천궁2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 레이더를 만드는 하나 시스템 리포트 보시죠.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할 뿐 조정기를 지나 중장기 성장 발판에 다지고 있다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역시 오늘 아침 목표가 4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ICT 부문 기술 감소와 필리조선소 영업 손실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큰 틀에서는 안정적입니다. 올해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방산 부문이 연매출의 7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익 개선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2천억 원대인데요. 2년 뒤에는 27년엔 4,410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운 고속 성장이 예고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전략주도 확인해봐야겠죠. 자, 먼저 나연호 파트너님의 공략주부터 확인해볼까요? 예, 저는 한택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에어레인이 기체 분리막 기업이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LNG 가스라든지 이런 탄소를 모아두는 용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LNG 정책 확대 속에서 트럼프 1기 때 실질적으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LNG 그리고 SMR
탄소 포집 이쪽에서 모두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북미항 수주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역시 다른 섹터들 과열권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 눌림, 쉬어가는 흐름을 갖추면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지지해주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봉에서 이 윗골이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자리, 여기까지 1차적으로 상승의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45,000원, 손절가 33,700원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1차 도달 시에는 2차, 그 다음은 49,000원까지도 열려있다는 점 함께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택 같은 경우에는 LNG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협상이 24일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 그때까지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나요? 저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장에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눌림을 준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 눌림에서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속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관점에 두시고 진행하시는 전략 제시드리면서 오늘 눌림 나오면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시자 정리 드릴게요. 네, 나은우 파트너의 오늘 공략주 한택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오늘 공략주는 뭘까요? 네, 저는 알서포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죠. 원래 원격 근무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여야 이슈가 좀 많아요. 이제 일자리 그리고 요새 보면은 뭐 저출산 이슈가 좀 많은데 저출산 관련된 그런 포커스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출산 재택근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 특히나 원격 접속 제어 서비스죠. 이제 리모트 뷰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서포트가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었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쉬어주는 모습,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또 쉬어주는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을 드린다마는 거래량으로 여러분들 항상 보시는 것이 저점에서 잡는 것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나오고 쉬어주는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000원에서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잡으시되 4,000원을 좀 상회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상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한택과 알서포트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체크포인트를 통해 정리를 해보면요. 관세 전쟁이 진행 중인 점을 잊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의 SNS에 8가지 비관세 장벽을 적시했습니다. 관세 진지하다고도 했는데요. 이렇듯 아직 관세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았죠. 이에 현재 미국 증시 선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웨이로 확대된 만큼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해당 헤드라인이 오늘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해 보고 공략해 볼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